고등뿌리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나무의 뿌리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 고등뿌리 수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PPT는 확률 통계에서 평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균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평균은 어떻게 계산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모집단 집합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하여튼 집합으로 만들어야죠. 여기는 모집단이에요. 이 집합을, 이것이 이제 이것 가지고 확률 통계가 시작이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데이터가 들어있냐면 데이터 값이 이게 다 들어가고 다 이게 숫자라야만 된다고 했죠. 데이터 값이 들어가고요. 이 데이터 값들은 다 다른 데이터 값이 서로 다른 데이터 값이고 그 다음에 빈도수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163이라는 데이터가 3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률 평균에서 확률 통계에서 평균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은 이것의 평균인데,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죠. 전체 10개면 10개인데 각 데이터 값에다가 데이터의 개수를 집어넣어야죠. 그렇죠? 161은 2개, 162 데이터는 1개, 163 데이터는 3개니까 3 곱하고 그 4개, 164는 1개, 165는 2개니까 2개 곱해가지고 전체 데이터 수 10로 나누면 이것이 평균이죠. 우리가 이런 평균을 뭐라고 그러죠? 가중평균이라고 합니다. 가중평균, 뭘 가중하냐? 각 데이터 값에다가 데이터의 개수, 이게 가중치죠. 빈도수, 우리가 이거를 가중치라고 하죠. 어떤 데이터에다가 어떤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어떤 개수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게 들어가죠. 그럼 이런 걸 우리가 가중치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 값에다가 어떤 수를 더 곱해주는 거, 이걸 가중치라고 하고, 여기서는 빈도수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 평균에서 하는 확률 통계에서 계산하는 평균은 가중평균치입니다. 가중평균치로 계산을 해요. 데이터 값에다가 데이터의 개수, 빈도수를 집어넣은 것이 이것이 가중평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평균에서는, 확률 통계에서는 평균을 가중평균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이 가중평균과 무게중심에 대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리 여기 이런 막대가 있고 여기 이제 똑같은 무게 추가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막대의 위치가 어디가 하면 여기 안에 0점이라는 기준점이 있고, 여기서 첫 번째 건 160cm, 그 다음에 이건 161cm,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162cm,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가지고 놓여 있을 때 요거의 추는 한 개, 똑같은 무게예요. 한 개, 두 개, 한 개, 세 개, 한 개, 두 개가 이러한 거리에 놓여 있을 때 이거의 무게 중심이 얼마냐? 이게 무게 중심 여기다 놓으면은 이제 좌측으로도 기울이지 않고 우측으로도 기울이지 않고 이게 수평이 되는 게 그 위치가 여기가 이제 무게 중심이 되죠. 중심에다 놓으면 이것이 그대로 이 판이, 이게 놓여 있는 판이 수평을 유지합니다. 그걸 무게 중심을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160 거리에다가 추의 무게, 그 거리에다가 추가 몇 개 들어있냐? 2개. 그 다음에 여기는 1개, 163cm 거리에는 추의 무게라고 해서 3kg이라고 하면 되죠. 하든가 4개, 2개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 이것이 무게중심이에요. 결국은 가중평균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거리가 되든 키가 되든 여기부터가 거리가 되든 그건 관계없어요. 이거 하여튼 가중평균은 126.72cm 위치가 이거 가중평균이고, 여기에 이게 추를 고이면, 여기에 받침을 고이면 이것이 수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려는 힘, 이쪽으로 눕히는 힘이 같아져서 여기서 이제 무게중심이 되죠. 그래서 가중평균은 무게중심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평균이 이제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이 무게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통계에서 이렇게 이와 같이 통계에서 사용하는 평균이 가중평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계에서 사용하는 평균이에요. 이게 가중평균, 무게중심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집단의 이 경우 이제 10명의 모집단이라고 그랬죠. 모집단 10명이 다니까 이런 모집단의 평균인데 이것은 이제 영어로 M 혹은 이 뮤라는 이 혹은 M 혹은 뮤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때는 이거는 모집단의 평균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균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 평균이라는 용어는 말이죠. 모집단이나 추출된 표본 혹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데이터가 있어야지 평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데이터 값이 다 나온 거예요. 데이터 값이 나오고 그 가중치가 나왔을 때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이나 추출된, 모집단이라는 건 이미 있는 집단이죠. 모집단은 이미 있는 집단이고, 혹은 추출해서 뽑아낸 표본의 집단이든가, 혹은 일어난 사건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돼 있죠. 그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평균이에요. 평균이라는 건 데이터 값이나 그 가중치가 다 이미 나와 있죠. 모집단에서부터 알아냈던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거기에 데이터로 해서 알아냈던, 혹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난 결과물의 데이터 가지고 만들었던, 그래서 하여튼 기존에 있는 평균이라는 용어는 기존에 일어난 데이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평균이에요. 그러나 추출될 표본이나, 그렇죠? 앞으로 추출될 표본이나 앞으로 미래 사건에 대해서 그 데이터가 나올 때 그 평균이 얼마냐, 이렇게 되는 때는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추출될 표본이나 미래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한 사건에서 우리가 어떤 평균을 한번 예측을 하고 싶다 할 때는 그때는 평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때는 이제 기대값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평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추출될 표본이나 미래 사건, 이거에 대해서는 추출할 표본, 미래 추출될 표본이나 미래 사건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데이터 없이 이거 평균이 어떻게 될 건가 하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평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대값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평균이라고 할 때는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계산을 만드는 것이 평균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평균을 예측하는 평균, 예측되는 평균, 그거는 우리가 예측하는 평균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고 기대값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추출될 표면이나 미래 사건에서는 평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때는 미래에 나올 평균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고 그걸 줄여서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균과 기대값이라는 용어를 나올 때는 이것을 확실하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주사위를 8번 던졌더니 아래와 같이 주사위 눈금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2가 나왔고 1, 1, 3, 4, 6, 4, 3 이런 게 이제 8개의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의 평균은 얼마인가 이걸 보자.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눈금이 주사위 데이터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이 2개죠. 1이 2개 빈도수, 2가 하나, 3이 2개, 4도 2개, 5는 안 나오고 6이 하나,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이 데이터가 이 자리가 이제 앞으로 확률 변수가 될 거예요. 여하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와 빈도수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거 평균을 구해보는데, 평균은 그렇죠. 가중 평균이에요. 데이터가 8개고 1이 2개, 2가 하나,
3이 2개 곱하기 2, 4가 곱하기 6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시그마로 표시하면 xi가 이제 각 데이터 값을 하나부터 여기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렇죠? 데이터가 여기 5개 들어있어요. 1, 2, 3, 4, 6. 그래서 첫 번째 거 이거는 1에다가 이제 빈도수가 2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i 값이 2이고 데이터 값이 그 다음에 빈도수는 1이죠. 2 곱하기 1. 그 다음에 x3. 세 번째는 빈도수가 2니까 3 곱하기 2가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것은 어떻게 되죠? 4라고 빈도수가 가중치가 2번 나오니까 2죠. 그래서 4 곱하기 이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6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곱한 것이 이것들이에요. 1 곱하기 2 곱하기 1, 3 곱하기 2, 4 곱하기 6 곱하기 1 그게 이것이고 그걸 다 더해서 더하는 거예요. 더하죠. 더하고 있죠. 이 시그마가 더하라는 얘기예요. 더해서 데이터 수로 나눠라 8 이렇게 해가지고 가중 평균이 구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중이라는 말은 뺍니다. 앞으로 이건 당연히 가중 평균이니까 그냥 평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확률로 계산할 때는 여기서 이제 확률은 이미 나온 거 가지고도 이제 확률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나온 거 가지고도 이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1, 2, 3, 4, 6이고 이 전체 8개고 이거 8분의 1이죠. 8개 중에서 한 번 나온다는 얘기고 이건 8개 중에서 2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온 거 가지고도 우리가 확률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데이터 값은 1이고 확률 값은 8분의 2죠. 결국은 8분의 1은 n분의 빈도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n분의 빈도수. 이런 건 한 번 나오니까 8분의 1이 3은 세 번째 것은 3 곱하기 8분의 2. 네 번째는 4 곱하기 8분의 2. 그렇죠? 8분의 2. 그 다음에는 6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해요. 이렇게 계산해도 이건 3.0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값에다가 확률 가중치를 넣어도 값은 똑같아져요. 그럼 여기서요. n분의 1 곱하기 이건 상수니까 이건 상수는 안으로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n분의 빈도수가 되잖아요. n분의 빈도수. 이게 확률 가중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확률 값이죠. 확률 값. 결국은 확률 값, 확률 가중치라고 했지만 결국은 확률 값이죠. 확률 값을 곱해도 똑같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도수로 곱해가지고 n으로 나누나 그냥 미리 n으로 나눠버리면 n분의 빈도수가 확률이니까 확률 값으로 곱해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중 평균을 구할 때는 빈도수로 하든가 혹은 확률 값으로 그 데이터의 각 데이터의 확률 값으로 하나 평균은 똑같이 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 식으로 계산하면요. m은 1 곱하기 8분의 2 그렇죠? 또 8분의 1, 8분의 2 결국 이게 8분의 2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8분의 2 이거 잘라서 계산하는 거예요. 8분의 2 그렇죠? 8분의 2 이건 6은 8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 부분이에요. 그래서 빈도수를 곱해서 8로 나누나 빈도수를 미리 8로 나누는 거죠. 미리 8로 나눠서 확률로 계산해서 하나 그 평균은 똑같이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도형이나 어떤 모양의 그 무게중심을 구하는 식이 있죠. 무게중심. 이건 이제 면적 중심이라고 그것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삼각형인데 두께가 일정하다고 보면 되죠. 두께가 일정한 그런 경우에 이제 무게중심이 면적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미소면적을 하죠. 미소면적은 이제 폭이 dx고 높이는 이제 x라는 위치에서 그 높이가 어떻게 되죠? y는 a분의 bx라는 이 식이니까 여기 x에서의 높이는 a분의 bx가 되죠. 이 높이는 a분의 bx고 폭이 밑변의 길이는 dx예요. 그러니까
dx 곱하기 a분의 bx 하면 요 미소 면적이죠. 요 미소 면적의 그 거리 원점에서의 거리를 곱한 거예요. 곱해가지고 이거를 전체 면적으로 나누면 그것이 면적 중심, 무게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 부분의 것은 이 밑변이 높이가 a분의 bx고 밑변이 dx예요. 그래서 미소 면적은 a분의 bx의 dx. 이게 이제 미소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 미소 면적이 되고 여기다 이제 거리를 곱해야죠. 거리에다가 그 미소 면적을 곱한 것을 적분을 0부터 여기까지 a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0부터 a까지 거리 곱하기 그 거리에서의 미소 면적, 직사각형 미소 면적 이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적분하면은 a분의 b 0부터 a까지 x좌승 dx 이거로 나누면은 이것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2b식이 이렇게 되죠. 이거 적분하면 3분의 x 3승. 그 다음에 이것이 계산하면 aab 2b 0부터 a까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a 3승을 집어넣으면은 이 값이 3분의 2a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부터 3분의 2a 되는 위치가 무게중심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이건 3분의 1b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게중심을 계산하는데 확률에 우리가 평균은 거나 확률의 평균값, 가중평균이나 면적 무게중심이나 같아요. 똑같이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률의 경우에는 확률의 평균값이 이 mx 이게 무게중심값하고 같아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확률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고 확률의 평균을 구하라 하면 무게중심 구하는 식으로 그대로 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평균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학생이 7명이 있어요. 근데 7명이 전체가 7명이다 하면 이제 모집단이 되는 거고 몇 학년 몇 반에서 7명을 뽑았다 추출했다 하면 그건 이제 표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모집단이나 표본에서 이 평균을 구하는 식은 같아요. 자, 이때 이제 학생들의 키를 재어 보니까 165, 171, 166 이래가지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키에 대한 데이터. 이 키의 평균은 얼마인가?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빈도수로 해보면 163이 1명, 그 다음에 65가 2명,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 우리가 이제 이거로 확률 그래프로 그리죠. 우리가 이제 그 확률을 이제 이 경우에는 이 데이터로 계산한 걸 우리가 확률로 그냥 써요. 앞으로 나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로 이미 나온 걸 이거 우리가 확률로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인데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라고 일반적으로 불러도 되죠. 이렇게 부르죠. 이제 데이터가 확률 변수가 이걸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확률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계산은 앞에서 다 한 거고 xi 곱하기 빈도수로 이렇게 하지만 이 n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확률이 돼 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 계산했듯이 7명에다가 확률이죠. 데이터 값에다가 확률을 가중치로 더한 겁니다. n분의 빈도수 이것이 확률이니까 결국은 데이터 값에다가 확률 변수 값에다가 그거에 해당하는 확률을 곱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더하면 이것이 평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데이터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러니까 i가 이제 1부터 5까지 되겠죠. 여기서는 여기 이제 표시는 안 했지만 이 i가 몇 개인가 하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i 1부터 5까지 해가지고 이걸 더하면은 이것이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확률 통계에서 그 평균 구하는 건 이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 식으로 결국은 전체에서 빈도수 해가지고 나눈 거나 이게 안으로 n분의 빈도수로 하나 결국은 이 확률이니까 이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은 데이터 값에다가 그 확률을 우리가 곱한 거를 다 더하면 그것이 평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